가을이기도 하니까 국화밭을 한번 그려볼까 하고 갖고 왔고요. 자, 여기에서 풍경 멋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될까 또 고민이 돼요. 이럴 때는 제가 큰 거, 그 다음에 기울기나 선들이 강한 거를 먼저 해주는 게 좋다고 했어요. 어떤 소재가 됐을 때 뭘부터 그려야 되는지를 볼 때 기른 거 또는 큰 거 이렇게 했어요. 근데 여기서는 물체들이 막 뭐가 있고 뭐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자연의 풍경이라서 뭐 크다라고 볼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다 크잖아요. 그래서 기울기나 길어진 선들을 보시면 돼요. 자연 속이라고 했으니까 요만큼 딱 떨어지지 않고 그냥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잡고 있어요. 지금 이제 이 앞에가 이만큼 면적이 국화밭이고 조금 언덕 위에 있고 위에 있고 그다음에 나무들과 산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선으로 표현을 하는 건데 연필로 소묘로 우선은 이제 원리적인 거를 알려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수채화로 한번 표현해 드릴 거예요. 자, 지금 이제 구도를 잡고 있고 그다음에 살짝 언덕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위에 나무들이 많이 울창하게 있어요. 나무들의 잎사귀들을 위쪽으로 쭉 형태를 잡고 있는데 너무 정확하지 않게 실제로 봐도 막 울퉁불퉁 있죠. 그리고 이제 보이는 각도에 따라 좀 달라질 것이고 그 위에 또 단풍 든 산이 있어요. 산의 흐름도 너무 진하면 거기를 자꾸 채우게 되니까 살짝 흐리게 해준다는 마음으로 해주시면 되고 그 중간에 겹겹이 살짝 있어도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살짝만 표현해 주시면 돼요. 근데 이제 앞에 있고 조금 중간에 있고 멀리 있지만 하나의 큰 덩어리가 있고 완전 멀리 있는 산이에요. 원근감을 표현했을 때 보이는 것보다 더 멀리 있게 해주려면 색채로 표현하면 돼요. 스케치에서는 표현이 많이 안 돼요. 흐리게는 하겠죠. 근데 스케치에서는 원근감 막 표현이 되는 것보다는 구도가 왜 쭉 빠져있는 골목길이나 그런 것들은 그림 스케치만 봐도 알 수가 있는데 이건 이제 가로선이 많은 풍경이라서 자 여기서 이제 제가 연필로 하고 소묘로 먼저 보여드릴 거예요 이렇게 했는데 스케치를 그리다 보면 헷갈려요. 뭐가 뭔지 지금 선을 긋기는 했어요. 그리고 아 여기가 꽃밭이고 여기가 땅이고 이렇게 했는데 헷갈린단 말이에요. 이럴 때 우리가 이제 색깔을 칠할 때는 선을 많이 쓰면 안 좋겠죠. 연필 선이 가루가 많이 들어가면 색깔이 안 칠해지니까 지금은 소묘로만 보여드린다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여기가 노랑이고 여기가 흑빛으로 언덕배기가 내려가는 부분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자꾸 과감성을 보여드리고 선생님들이 보시면서 아 나도 그렇게 해봐야지 하는 마음이 들게끔 해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수채화를 배우고 있지만 그 안에서도 항상 기준이 되는 것들은 스케치를 할 수 있는 능력, 연필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이 되고 나면 조금 더 이제 자신감도 생기고 내가 그릴 때 조금 더 마음이 편해진다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만드는 게 언덕이고 어두워지는 부분이고 여기가 위에가 노랑 그 밭처럼 보이는 부분이에요. 이만큼 있고 자 여기에서 보면은 제가 그 얘기는 안 드렸지만 덩어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또 어떻게 해야 되나 줄을 그어야 되나 막 이렇게 고민을 하죠. 그냥 이 덩어리들은 만약에 여기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무지 많잖아요. 근데 내가 하고 싶은 것만 몇 덩어리만 하시면 돼요. 그거를 다 하려면 벅차 항상 그릴 때 내가 벅차고 이게 자동적으로 부담이 되는데 그걸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아 꽃덩어리다 이게 벼가 아니라고 했으니까 그 느낌을 살리려면 자 이렇게 살짝씩만 해줘서 아 물이 지어서 심어서 저렇게 동글동글하게 났구나 이렇게 하시면 생각을 하시면 돼요. 대신에 앞에는 크고 조금 진하고 뒤로 갈수록 흐려지게. 자, 그 다음에 여기는 평지처럼 쫙 있어요. 근데 나무들은 세워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가로로 선을 쓰는 게 아니라 이럴 때는 세로선으로 쭉쭉쭉쭉 구별을 해주는 연습. 그리고 우리가 구도를 잡는 연습하면서 아 스케치는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겠구나 라는 것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울퉁불퉁하게 하면서 너무 정확하게 그리지 않아도 된다는 거. 인공물이 아니기도 하고 더군다나 자연물을 그릴 때는 좀 쓱쓱쓱쓱 하는 느낌으로 우리가 신용을 하다 보면 그게 실력이 돼요. 그리고 결국은 시도를 해봐야 되는 거고
우리가 요즘에 많이 돌아다니면 이런 들판을 많이 볼 수가 있잖아요. 스케치북 손바닥만한 거 하나 가놓고 쓱쓱쓱쓱 해보면 그림이 느는 거는 그 후겠지만 우선 기분이 좋아요. 내가 해봤다, 나도 해봤다, 막 그런 마음들이 쌓이면 당연히 실력으로 오고요. 자, 이렇게 이제 남은 몰라도 내 스스로가 구별이 될 수 있을 정도면 그게 스케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남한테 보여주려고 스케치를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내가 그리기 위한 전 단계, 채색을 하기 위한 전 단계이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만 알아도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나무가 전체적으로 울창하게 있는 하나의 덩어리로 했는데 조금 더 이 안에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또 한 덩어리가 생기고 또 그 다음 덩어리가 생기고 이렇게 되는 것들이에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스케치하고 구도 잡는 거하고 연필 명암까지 이제 들어간 부분이고 이런 것들이 이제 기초적으로 되게 명단이라고 써놨네. 필요한 부분이라는 거고 제가 이제 채색은 이렇게 해놨어요. 이걸 가지고 채색을 할 거예요. 이 수채화 종이가 오돌도돌하니까 이런 연필로 하면 연필 가루가 많이 나오고 그래서 이제 샤프펜으로만 살짝 해놓은 거고요. 여기가 꽃 끝, 여기가 언더. 이제 저만 알 수 있어요. 선생님들 그냥 선이 왔다 갔다 한 것 같잖아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알 수 있으면 된다. 그리고 이제 스케치를 좀 진하게 하지 않고 번짐 위주로 하려고 흐리게 된 거예요. 그리고 진하게 해도 이 전체적으로 구체적인 그림들이 아니라서 괜찮을 것 같아가지고. 네, 이거 스케치 이렇게 해놔도 여기다 그냥 색칠해도 괜찮아요? 네, 그렇죠. 색칠을 대신에 연필선이 좋으니까 연필선이 남게 하려면 스케치 한 거가 보이게 흐리게 물감량을 흐리게 해주는 게 좋아요. 그런 거를 이제 담채화 기법이라고도 하는 방법이에요. 연필선이 많이 들어가고 색깔이 살짝 들어가게. 자, 이렇게 했다고는 했는데 이제 또 뭐부터 할까? 노랑 먼저 하고 싶은데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멀리 있는 거가 색감을 전체적으로 분위기를 잡아줄 수가 있어서 멀리 있는 거 먼저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지금 하늘은 조금 흐릿하지 않고 좀 밝게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거든요. 붓에 뭐가 노란색이 있었는데 어차피 이 그림들은 노란빛으로 갈 거니까 큰 지장은 없고 종이가 이제 물을 많이 먹었으면 이렇게 잘 칠해져요. 근데 위에는 아까 안 칠했기 때문에 삐비비비 소리가 나는 거고, 자, 물을 뚝뚝 떨어뜨리면 얘네들의 번짐으로 가면서 구름이 될 것이기도 하고 그냥 하나의 번짐으로 효과를 주는 방법이 될 수도 있고. 자, 여기를 지금 또 물을 쭉쭉쭉쭉 칠하면서 입혔거든요. 뒤에 있는 산을 하려고 해요. 산은 가로 터치보다는 세워져 있다는, 나무들이 심어져 있다는 생각으로 위아래로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너무 밝은 색으로 하는 것보다 물들었다 생각을 하긴 하는데 밝은 색으로 하면 자꾸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뒤에 멀리 있는 색상으로 하려면 한 두세 가지를 색깔 섞어주시면 돼요. 자, 이 색깔하고 이 색깔하고 섞으세요. 이렇게 하면은 외우질 못해요. 우리는 자꾸 감각이고 내가 재밌게 그린다라는 마음이시면 돼요. 그리고 팔레트가 다 다른데 제 팔레트하고 똑같이 만드세요 하면 또 그게 가능할 텐데, 그럼 계속 공부하고 우리가 입시하는 것도 아니고 고시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즐거워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자꾸 눈으로 보면서 그걸 시도할 수 있는 마음. 제가 여기서는 쭉쭉쭉쭉 하면서 같은 면적으로 해서 이었고요. 여기서는 손이 움직이는 건데 떨어뜨렸어요. 그게 또 변화가 되는 거예요. 산이라고 해서 쭉쭉쭉쭉 다 비빈다고 생각을 하면 다 같아지죠. 그래서 그것도 변화를 주기 위해서 중간에 멈췄어요. 그러다가 이 분홍색도 있네. 그럼 이제 분홍 색깔도 써줄 건데 꼭 일부러 분홍색을 써야지라는 것보다 옆에 있는 색깔을 그냥 색깔을 섞어보고 싶은 색깔을 써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알고 있는 것만 하기도 하지만 알고 있는 것 말고도 더 공부가 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그릴 때마다 걱정 대신에 좀 설레이시는 마음으로 내가 안 쓰던 물감도 써보자. 거의 쓰는 색깔만 써요. 끝에 있는 걸 특히 안 써요. 그러면 일부러 오늘은 끝에 있는 것 좀 꺼내볼까 해서 끝에 있는 것도 섞어보시고, 앞에 있는 부분에 여기서는 살짝 남았는데 물감을 이럴 때는 밑에를 칠했거든요. 되게 고난이에요. 지금 위에 칠했다가 갑자기 밑에만 칠했다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 물을 칠하면 밑에는 물을 잘 칠해서 잘 물감을 먹게끔 해주는 부분이고, 여기를 안 했죠. 요거를 잘 기억하시면 여기는 선명도를 주려고 안 칠한 거예요.
지금 이걸 해놓고 나서 조금 선명도가 좋은 색상들을 물감량을 찍었어요. 그리고 이 안에서 변화를 줄 것인데, 자, 중간에다가 좀 이따가 이제 다른 색깔을 섞을 텐데, 붓을 제가 이제 이게 저의 노하우도 되는데, 아, 웃음소리 좋아. 순성쌤 역시 내 찐팬이야. 자, 붓을 으깨듯이 비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자연모가 좋기도 하고. 옆으로 해보세요. 옆으로. 빈틈을 좀 유지하면서 남겨줬을 때 그림 안에서 경쾌성을 줄 수가 있어요. 그림인데 무슨 경쾌성이야 이럴 수도 있지만, 그림 안에서 리듬감과 율동감이 있을 때 그림이 더 색감의 변화도 다양한 게 좋은 것처럼 변화를 줬을 때 보기에도 좋아요. 결국은 조화롭고 자연스러워지는 거죠. 자, 아까 밑에 부분은 이렇게 번지게 하기 위해서 먼저 물을 칠한 거예요. 자, 여기 끝에 나무가 하나 있어요. 나무가 있어서 쭉 내려가면 심심하단 말이에요. 그림 안에 심심하다는 거는 또 너무 이렇게 일률적으로 되는 것보다는 변화에 있는 게 좋죠. 이럴 때는 이렇게 물감량을 좀 찍어가지고 이때도 비벼가면서 한다거나 하나 힘을 주는 나무로 해주고, 여기가 너무 딱 떨어지는데 하면 요때 물로만 하셔도 돼요. 우리가 수채화를 하니까 물을 자꾸 써봐야 되는데 물보다 자꾸 색깔을 많이 쓰거든요. 물을 자꾸 이용해 보면서 번짐을 가지고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지금 그리고 번짐을 가지고 하는데 여기서 물을 또 뚝뚝뚝뚝 떨어뜨리면 위로 올라가는 번짐이 돼요. 우리 선생님들이 갖고 계시는 종이들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일부러 번짐을 유지하려고 더 이끌어내려고 하는 부분이고, 조금 굵으니까 얇은 걸로 꺼냈어요. 자, 그리고 가지 색깔을 할 건데 꼭 고동색은 아니어도 괜찮은데, 자, 이럴 때는 젖어 있잖아요. 젖어 있으니까 붓끝을 가지고 살짝씩, 이제 가늘게 그리는 게 어려워요. 근데 어려운 걸 해야지 우리가 그림도 늘고 또 늘었다 생각하면서 뿌듯하거든요. 붓끝으로만 하는 거, 면적을 할 때도 있겠지만 붓끝으로만 살살살살 해보는 것을 이럴 때 도전해 보세요. 대신에 보시면 얇고 붙어 있고 떨어져 있고 위에로 가지로 있고 이것도 이제 다 다양하죠. 그러다가 쭉 눌러갖고 조금 굵은 것도 중간에 한 번씩 해주고, 그림을 진행하면서 수채화는 똑같이 할 수가 없어요. 하고 내가 그 다음에 이걸 또 그리면 또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딱 그때 할 수 있는 즉흥적인 그때의 감각을 활용하는 게 수채화의 또 묘미가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어렵다고는 하는데 그만큼 이제 조금 숙달이 되면 재밌어질 수 있는 게 수채화고요. 수채화의 매력이 빠지면 진짜 더 잘하고 싶어지지 다른 거 하고 싶진 않아요. 자, 쿵짝짝 하면서 눌렀다 뺐다 끼렀다가 점으로 이었다가, 자, 여기도 지금 밝은 톤 어두운 톤 했어요. 그럼 여기 너무 차이가 나는데요 선생님, 이러면 여기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물로만, 그리고 이렇게 선으로 만들어도 가지가 안 보여도 우리가 가지를 해주면서 많이 쌓여 있구나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가 지금 요만큼이 또 허전한가 싶어요. 그러면 이럴 때 이제 여기 풀이 없어도 어때? 그냥 있는 것처럼 조금 만드셔가지고, 그림이라는 게 이제 생각이 조금씩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이럴 때도 생기는 거예요. 내 그림을 위해서 더 보기 좋게. 자, 여기를 할 수도 있는데 이제 밑에를 한번 해볼게요. 아이고 떨려라, 그죠? 이만큼이 면적이긴 해요. 다 면적이긴 하는데 우리가 그림 안에서 주제를 항상 생각하다고 했죠. 주제, 부주제. 그래서 여기가 이제 주제가 되는데, 주제는 강약이 심해야 돼요. 가장 진한 부분과 가장 밝은 부분이 한 곳에 있는 게 주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 할애도 많이 해야 되고 좀 더 눈길을 사로잡는 게 주제가 되겠죠. 그리고 노랑은 쓰실 때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는데, 노랑은 선명한 거를 위해서 쓰는 색이고 물감량을 많이 쓰셔야 돼요, 이렇게 했었어요. 노랑은 흐리게 하는 것보다는 선명하게 하려면 물감을 많이. 그래서
네, 스트레스 좀 풀자고요. 쭉쭉쭉 그러면 벼이삭 같을 수가 있는데 이렇게 살짝 동글동글하기도 하고 꾹꾹꾹꾹 눌러가면서 이 빈틈을 조금 유지를 하면서 그러면 이제 국화밭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가운데 쪽에다가 색상이랑 물감량을 많이 했죠. 이제 바깥쪽에다가는 물로 풀어줄 거예요. 이 안에서도 가운데쯤에다가 변화주는 거. 아까 전에 땅 얘기할 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너무 거칠으면 안 이뻐요. 우리가 지금 그림을 꽃을 그리고 있는데 꽃 덩어리들을 그리고 있으니까 너무 거칠은 것보다는 예쁘게 해야 되죠. 그래서 조금 메워주면서 메꿔주면서 이제 밭으로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빈틈이 없지만 빈틈을 살짝씩 남김으로 인해서 숨통이 될 것이고 그림 안에서 여백이 또 여유가 있어줘야지 또 보기 좋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그리고 실제로 보면 녹색 깔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얘는 국화밭이다라는 생각으로 녹색은 조금만 써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녹색 쓸 때 너무 튀는 것보다 노랑을 강조할 수 있는 색이니까 은은한 녹빛으로 조금씩만 밑에 이제 잎사귀들이 받쳐주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이렇게 조금씩만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번짐 있는 데다 가면 이렇게 잘 번질 거고 물감이 없는 물이 없는 부분은 이렇게 선으로 정확하게 나타내질 것이고 지금 제가 속도를 내고 있지만 선생님들은 이제 찬찬히 하시면서 하셔도 돼요. 찾아가면서 하는 게 저는 지금은 이제 생각보다 손이 되는 단계가 있어가지고 조금 손이 막 움직일 때가 있거든요. 선생님들은 찬찬히 내가 어디다 찍을까 어디다 생각해 볼까 하면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얘는 이제 말려가는 단계마다 해주시면 좋고 자 이제 조금씩 말려가고 있어요. 말려가고 있다는 것은 종이가 눌러져 가고 있어요. 처음에는 볼록 튀어나왔다가 뉘어져 가고 있는 게 말려가고 있다는 건데 지금도 좋고 조금 더 지났을 때도 좋은 게 튀기기. 요때 했을 때 조금 보여지는 게 이제 말려가면서 보여지기도 하고 지금 물로 튀겼는데 이럴 때 다시 붓으로 튀겨도 되는데 막 사방으로 튀길 수가 있어서 손이 저는 조금 조절하기가 좋아요. 그래서 한동안 네일 안 했더니 손에 힘이 없더라고. 그래가지고 다시 해서 그 네일에 효과가 있나? 손에 힘이 없더. 그래서 이제 뿌리기도 하나의 수채화의 기법으로 활용도가 높다. 그리고 지금 보세요. 녹색깔 위에다가도 이렇게 있으니까 또 장식적인 느낌도 나고 화사함을 더 좋게 표현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마른 다음에 조금 진한 색으로 조금 눌러주면서 녹색이나 노랑이나 그런 색깔을 조금 더 붓으로 정돈해주는 방법으로 할 거예요. 그리고 얘네들은 밭이니까 풍성한 느낌이 나야 돼요. 그래서 물감량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물감량이 좀 있어줘야지 이게 풍성해 보여요. 옅게 하면 맑기는 한데 풍성함보다 흐릿한 느낌이 들 수가 있으니까 물감량을 많이 써보시고 위에는 좀 이따가 마무리해 놓겠습니다.